남는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자, 수업합시다.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빠른 답지 뽑아서 줄게요. 전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채점은 숙제에 포함입니다. 알겠죠? 채점까지 해오시면 되고. 네, 처음에 좀 볼게요. 저랑 오늘 할 거는 많이 없어. 오, 책에다 찢어졌네. 오늘 할 거는 많이 없고 아마 직선의 방정식 초반 부분까지는 할 것 같아요. 평면좌표에서부터. 자, 평면좌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점에 대한 얘기를 좀 저랑 시작부터 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평면좌표라는 파트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점.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는 너네가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에 관련된 상황도 있을 거고 좌표 평면에 X축, Y축이라고 되어 있는 좌표 평면에 한 점 P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자, 그럼 먼저 내가 너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자는 거냐면 도형에서부터 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알았니? 도형. 그러니까 점도 도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배우는 도형이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점, 선, 원, 세 개야. 점, 선, 원. 그리고 공수원 때 배웠던 포물선, 이체함수까지. 요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건데 자, 이 점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읍시다. 이 P라는 점은 예를 들어 P라는 점 여기가 3이야. 이 3이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뭐야? 수직선을 잘 배웠나 보다. 언제 배우냐 수직선? 초등학교 때 배우나? 뭐 그쯤 배우겠지? 중1이나? 점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얘가 3이라고 P 점이 3이래. 수직선에서. 의미가 뭐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여기가 3인지?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해. 도형을 좀 다루려면. 자, 이제부터 갑시다. 여기 나타내 있는 숫자는 기준점인 0을 기준으로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예요, 거리. 간단합니다. 근데 거리긴 거리인데 그렇다면 의문이 들어야 돼.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리는 음수가 안 되잖아. 마이너스 3만큼 떨어졌다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호가 달린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점좌표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에서. 오케이? 점좌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 수직선이든 좌표 평면이든 우리가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거리.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거리가 추가됐을 뿐이야? 얘가 만약에 2,3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위치가 여기가 3일 거고 이 위치가 2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기준점인 원점으로부터 X쪽으로 플러스 2, 오른쪽으로 플러스 2만큼 떨어져 있고 Y는 플러스 3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갖고 있는 어떤 포인트라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인지가 돼야 지금부터 이렇게 점이 인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도형을 볼 때 시선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을 지금 한 3분 동안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당연하게 머릿속에 잡히셔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점이라는 거는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숫자로. 그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 점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지금 유형 개수 볼게요. 유형 보시면 5개밖에 없어요. 보세요. 유형 보시면 5개밖에 없죠. 알고전 유형이. 자, 근데 자, 이 점은 점인데 기본적인 좌표 이런 건 중학교에서 다 배우고 올라왔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내용에 대해 볼 거냐면 분할점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분할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분을 한다와 외분을 한다의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분, 안쪽에서 분할하는 거, 외분, 바깥쪽에서 분할하는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수직선부터 갈 거야. 수직선 위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수직선 위에. 자, 그러면 얘가 뭐 위치를 한 3이라고 잡고 얘를 한 6이라고 잡아볼까? 얘가 지금 3이고 6이야. 0은 이쪽에 어딘가 있겠지? 그럼 내가 처음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 A와 B를
2대 1로 분할시킬 거야. 길이를. 선분을 2대 1을, 선분 AB를 이렇게 쓸게. 2대 1로 안쪽에서 분할할 거야. 그 점이 P라고 하자. 우린 이 점을 구하고 싶은 상태거든. 굉장히 간단한 거야. 이거 길이 몇이야? 3. 그치? 길이 3짜리인 것을 2대 1로 분할시키려면 한 칸당 길이가 몇인 거야? 닮으면서 많이 하는 거잖아, 이거. 1. 그럼 봐봐. 3등분을 해서. 그럼 잘 보자. 문장을 좀 읽을 수 있나 보자.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건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1번, 2번. 1번, 2번. 정화율. 1번, 2번. 넌 타겟 걸렸어, 이제. 당분간은 너야. 1번, 2번. 이 문장 그대로 P점을 찍으면 2대, 봐봐. 여기도 2대 1이고, 여기도 2대 1 이렇게 쪼개지지. 그럼 이 둘 중에 누굴까? 몰라. 찍어봐. 50%야. 거부야? 거절하는 거야, 지금 대답을? 가은, 1번, 2번. 2번. 정답이야. 2번이야. 지금 여기가 P라는 거야. 왜 그러는지 볼게. 그럼 이제 왜 내가 여기를 2번이라고 찍었냐? 정의가 필요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내분이나 외분이라고 했을 때 요 말이 나온다면 무슨 뜻인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 그 말이 뭐냐? 어떤 P라는 점이 A와 B를 분할하는 점인데 선분 AB와 선분 BA는 다릅니다. 알겠어요? AB와 BA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고 먼저 나온 놈과 P 사이의 거리 대 두 번째 나온 놈과 P 사이의 거리가 2대 1임을 만족시키는 놈인 거야. 알았어? 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약속해 놓은 거야. 우리가 점을 표현할 때 분할점을 요 순서대로 정의를 좀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요 점을 표현하고 싶어. 만약에 이 점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으면 선분 BA를 2대 1로 분할하는 점 안쪽에서 AB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 P 이렇게 쓰시면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 B가 먼저 나왔으니까 BP 대 AP가 2대 1인 상황인 거야. 이해됐니? 요 상황인 거라고. 그럼 또 얘기를 또 계속 바꿔볼 거야. 그럼 내가 이 점을 선분 BA를 기준으로, 나 B 먼저 썼다. BA를 기준으로 1대2 내분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맞아요? BA를 기준으로 몇 대면? 1대2 됐어요? 먼저 나온 놈부터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게 엄청 틀려 처음에. 만약에 너네 문제가 니네 맘대로 막 문제를 막 써서 풀었는데 분할비 쓰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막 써서 풀었는데 답이 계속 반대로 돼 있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정의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쓸게요. BP 먼저 나온 놈 대 두 번째 나온 놈이 1대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수식적으로 뭔가 여러분 막 외우는 거 공식 막 나와 있을 거야. 공식을 외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의미 먼저 집중을 하면 공식은 사실 외우지 않아도 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잠깐 내분을 봅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내분이에요. 두 번째 가자. 그럼 제가 말했던 외분이라는 것도 있겠지. 그럼 외분이라는 건 뭔 소리냐? 똑같이 그려. 똑같이 이렇게 수직선 그려놓고 자, A가 여기 있고 똑같이 3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B가 있어. B가 있고 여기는 6이라고 해보자.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 이 단어만 바꿀게. 이 단어만. 선분 A, B를 2대 1로 바깥쪽에서 분할하는 점 P를 내가 찍어볼 거야. 자, 얘도 정의는 똑같아. 바깥이냐 아니냐만 다르지 정의는 다 똑같아. 그럼 얘는 쓰면 뭐 대 뭐가? AP 대 BP 순서대로 이 비율이 2대 1을 만족할 건데 어디서? 바깥에서. 선분 AB의 바깥쪽에서 만족한다는 뜻이야. 됐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공식을 뭔가 뭐 자꾸 식을 갖다가 쓰려고 하지 말고, 특히 너. 뭔가 공식 외우는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돼. 이거 길이 몇이에요? 3이죠. 보여요? 그럼 내가 먼저 생각을 해봐. 어떤 P라는 점을 찍어서 A와의 거리를 구하고 P라는 점을 찍어서 B라는 애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A 쪽이 더 길어야 되지. 얘가 비율이 2니까. 그럼 P는 이쪽에 찍힐까? 이쪽에 찍힐까? 생각해. 당연히 오른쪽에 찍혀야 돼. 당연히. 왜? AP가 더 어때야 되니까. 길어야 되니까. 그쵸?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누가 더 길어야 돼? A 쪽이 더 길어야 돼? 그럼 A랑 더 멀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이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 대 1이 나와야 되지. 맞아? 근데 여기 비율이 여기 지금 실제 길이가 몇이야? 3. 닮음 생각해, 닮음. 너네 계속 도형 생각하면 돼, 닮은 도형. 3이야. 그럼 니도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거고, 너의 길이는 6이라는 거야. 그럼 좌표만 설정해주면 되지. 3이니까 이 좌표가 몇인 거야? 9. 됐니? 6만큼 떨어져 있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처음에 말하고자 하는 내가 내분과 외분이라고 하는 건 너네가 실제로 요 식까지만 쓸 수 있으면 그림 내부에서 그냥 점 찍고 그 위치를 표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알겠죠?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학을 이제 만들 때 맨날 너네가 겪는 게 뭐야? 공식이지, 공식. 공식을 맨날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공식으로 일반화를 시킬게요. 자, 내분과 외분을 일반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냐? 상황을 먼저 잡을게. 자, 선분 A, B를 내가 지금 M 대 N으로 내분하는 상황일 거야. 자, A랑 B를 내가 찍을게. A랑 B를 미지수로 찍을 거야. A가 X1, B는 X2라고 합시다.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얘를 안쪽에서 M 대 N으로 분할을 한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식을 그냥 어떻게 쓸 거냐? 이거 분해. 서로 교차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좌표가 나와요. 이게 그냥 공식일 뿐이야. 지금까지 내가 너네한테 설명해주면서 위치가 여기가 맞지, 분할비 쓰는 거 맞지, 이렇게 했던 내용이 요게 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증명은 요걸로 마무리할 거, 수식으로 막 증명하는 건 어차피 와닿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그럼 실제로 적용만 되는지 보자. 내분이라고 하는 걸 보자. 지금 얘가 3이고 얘가 6이야. 3이라는 놈과 6이라는 점을 내가 몇 대 몇으로 분할할 거라고? 2 대 1이라는 놈으로 분할시킬 거야. 안쪽으로. 내분을 시킬 거야. 그러면 분할비, 지금 n 플러스 n, 분할비를 더했죠? 분할비를 더하세요. 그리고 교차해서 곱해주고 더합니다. 이렇게 더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5가 나오죠. 실제 비율이 2 대 1로 쪼개면 한 칸 한 칸 한 칸이니까 얘 5잖아요. 그쵸? 보여요? 이게 그냥 공식일 뿐이야. 근데 내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앞으로 배울 대단원 1단원에서 나오는 공식은 필수적인 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도형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공식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린 이게 지금 수직선상에서만 봤지. 그럼 축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 축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자고. 아, 외분도 일반화 안 시켰군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외분점 여기 나와 있나? 외분점은 근데 사라져 있어요.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이거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유용하니까 네, 쓰시면 됩니다. 자, M-N 부호만 바뀌어요. 여기 외분은 마이너스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MX2 NX1 이렇게 마이너스만 바뀌는 형태가 외분입니다. 이것도 적용만 해보자. 여기다가 적용만 해보자. 이 9라는 게 진짜 이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자. 자, 3이랑 6이야. 3이라는 점과 6이라는 점이 있고 내가 얘를 2 대 1로 바깥쪽으로 외분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분할비를 뺀다고 그 다음에
교차해서 곱해서 빼준다고. 12에서 3을 빼 9 됐니? 이 상태가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분할비를 막 써가면서 2대1이니까 실제 길이가 3이고 그럼 얘도 3이고 6이고 했던 요 관계들이 요 식 안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과정상. 그래서 우리는 네, 이거는 뭐 외우면 편하죠. 외우면 편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써집니다.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써지니까 너무 그렇게 달달달달 곱셈 공식 외우는 것처럼 외우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상황을.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먼저 보여줄게. 좌표로 옮기자. 이제는 y축까지 추가가 된 거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점이 있고요. 이 점이 예를 들어서 2,2가 있었어. 그리고 이 A점이고요. 이 B라는 점이 이번에는 몇으로 할까? 6,8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선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수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좌표기 때문에 요런 직선은 되고 요런 직선은 되고 뭐 이런 직선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선분 1번 문제 선분 A, B를 똑같이 해볼게. 2대1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고 싶어. 또 외분하는 점 P를 구하고 싶어. 자, 얘는 축이 하나가 추가됐어. 그럼 이 개념도 봐봐. 똑같아. 상황이 똑같아. 잘 봐. 자, 안쪽에서 분할한다는 건 이 어딘가에 2대1로 분할하는 놈이 있겠지. 맞니? 2대1로 분할하는 놈이 있을 거야. 이거 평행선 사이의 기립이야. 봐. 몇 대 몇이야? 5! 중등 거라 바로 대답하는군요. 좋아요. 길이 몇이야? 내가 아까 점좌표는 뭐라 그랬어? 이 길이 몇이야? 예? 이 길이 6이죠? y좌표가 2고 여기가 8이니까 그쵸? 6이에요. 6을 1대2로 쪼개겠대요. 그럼 이 길이는 몇이에요? 실제 길이가? 2. 이 길이는 몇이에요? 4인 거예요. 또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평행선을 내려서 봅시다. 이 전체 길이 몇이에요? 몇이야? 왜 대답 안 해? 너가 했잖아. 끝까지. 4. 그치? 얘를 몇 대 몇으로 쪼개? 2대 1로 쪼개지지. 맞아? 2대 1로 쪼개져. 그럼 이 길이는 몇이야? 3분의 4를 3칸 쪼개면 하나당 3분의 4. 그 중에 2개 갖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분의 8의 길이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길이는 3분의 4의 길이겠지. 보여?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이제부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2,2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3분의 8만큼 갔어. 그럼 3분의 몇이야? 14. 맞아? 3분의 14. 2에서 3분의 8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2에서부터 4만큼 위로 올라갔지. 몇이야?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좌표 평면에 대놓고서 삼각형 그려놓고 너네가 지금 기말고사 때 배웠던 평행선 사이의 길이비로 길이 표현이 다 됩니다.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수식으로도 구해낼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푸실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식이 직접 적용되나 한번 봅시다. 2번 쓰시면 돼요. 방금 했던 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식을 x좌표로 한 번, y좌표로 한 번 쓰시면 돼요. 그럼 이 점좌표가 나와요. 확인 좀 해봅시다. 가봅시다. 지금 점좌표를 먼저 쓸게요. 2,2라는 점좌표가 있고 A 점좌표가 있고 B 점좌표가 6,8이 있어요. 각각 한 번씩 쓸 거야. 니를 2대1로 내분시키는 점부터 쓸 거야. 어떻게 한다고? 분할비 더하고 오케이? x좌표부터 하자. x좌표부터 분할비 더하고 x좌표 교차해서 곱해주고 12 더하기 2 12 더하기 2 됐니? 이렇게 나올 거고 y좌표도 똑같아. 분할비 더하고 y좌표 교차해서 곱해주고 16 더하기 2
정리해주면 3분의 14,6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됐어? 베이스는 뭐라고? 그러니까 봐봐, 너네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나중에 다 1단원이 끝나고 나중에 내분점 뭐야? 그럼 머릿속에 이것만 남아있으면 잘못 배우는 거야. 이 그림이 남아있어야 돼. 알았니? 이 그림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아, 평행선 사이의 길이 b, 닮음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 구조를 잘라서 이걸 다 문자로 놓고 계산하면 이 식이 나올 뿐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 그림이 좀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남으면 이게 까먹어도 풀 수 있거든요. 그쵸? 외분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똑같이 빠르게 할게. 이거는 똑같은 상황을 보자. 2,2 6,8 B점 A점이 있어. 자, 얘도 똑같이 보자.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P를 구해볼 거야. 똑같이 요거부터 할 거야. 자, 볼게. 그럼 2대1로 외분하면 좀 이렇게 멀긴 한데 잘 봐. 자, A가 더 길어야 되지. AP가 더 길다 그랬지. AP 대 BP가 2대1이라 그랬어. 오케이? 그럼 P는 이쪽에 있어야겠지, 당연히. 맞아? 이쪽에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이 B가 여기가 2, 맞니? 여기가 1인 거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몇인 거야? 1인 거지. 맞아? 1, 1 해서 2의 비율이 나오는 거야.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X, 여기 길이 몇이야? 4. 그럼 여기서 길이도 몇이어야 돼? 4. 지금 1대1로 쪼개지고 있잖아.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몇이야? 2에서 8 됐어. 몇이야? 6. 그럼 이 길이도 몇이어야 돼? 6. 됐니? 이해됐어? 어렵지 않잖아. 그럼 봐봐. 위로 몇 칸 올리면 돼? 12칸 올라간 거지. 2에서부터. 그럼 P점 좌표는 X좌표부터 2에서부터 4, 4만큼 갔어. 10. 됐니? 콤마.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위로 6, 6만큼 올라갔어. 12, 1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공식 적용을 똑같이 애처럼 해볼게요. 여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공식 적용 똑같이 해볼게요. 자, 써서 2,2 6,8 2대1로 외분. 내가 이 구조 써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는 게 따라하라고 써주는 거다. 그래야지 안 헷갈려. 제일 처음에는. 자, 봐봐. 어떻게 한다고? 빼준다고. 분할비 X좌표부터 분할비 빼고 X좌표 교차해서 곱해주고 12에서 2 빼면 되죠. 보여요? 이렇게 분할비 빼고 16에서 2 빼면 돼요. 그럼 몇 콤마 몇 나와요? 1, 1이니까 어차피 의미 없고 10콤마 14 나옵니다. 보여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남으셔야 됩니다. 그림이 머릿속에 딱 남으셔야 돼요. 닮음으로 계속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머릿속에 느껴지셨으면 좋겠다. 어려워? 어려워? 자, 그럼 잠깐만 볼게요. 자, 6페이지 잠깐 오세요. 6페이지 잠깐 오세요. 이것만 넘겨도 사실 다 됐어요. 지금 1번이랑 3번 유형 제가 설명한 거예요. 1번이랑 3번 유형, 2번 유형은 잠깐 빼고 1, 3번 유형을 설명해 준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1-2번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 개만 좀 해봅시다. 자, 그림으로 푸셔도 시간 줄게요. 지금 1-2번에 뭐 해보시냐면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Q. 손을 움직여 보셔야 돼.
봅시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다 적어놨어요. 이걸로 풀어도 좋고 이걸로 풀어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맞는 상태로 푸시고 대신 둘 다 풀 줄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둘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 볼게요. 지금 길이가 12야. 그럼 여기 길이가 12라는 건 2대1이니까 6의 비율이니, 그치? 6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얘는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18만큼 여기서 6만큼 이동하면 14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B점 좌표가. 맞죠? 자, 그리고 얘는 계산해 놓은 겁니다. 분할비 빼고요. 24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도 14가 나옵니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네, 지금은 우선 둘 다 적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페이지 먼저 와볼까요? 8페이지. 방금 했던 거 문제를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3-1에 2번도 지금 해보세요. 3-1에 2번. 3-1에 2번. 이거는 공식으로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해놨어요.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공식과 네, 같은지 다른지. 네. 아진 나왔어? 나왔어?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근데 여기는 제가 별표 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에 예제 문제에 2번 별표 치시고, 맨 위에 예제. 예제 2번이랑 밑에 있는 3-2번 별표 좀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평행사변형 위에 예제 먼저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봐. 떠오르는 성질이 뭐뭐 있을까? 평행사변형. 위에 예제부터 할 거야. 자, 이런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보면 좌표를 먼저 그리고 생각할게. 자, 위에 예제입니다. 4,5 그냥 평행사변형 그리자. 대충 생각해서 자, 이런 평행사변형이 나왔다라고 봅시다. 그냥 좌표 평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뭐냐는 거야. 몇 개 있을까? 많아. 한 4-5개 있지. 기억나는 거.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로만 따졌을 때.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다. 그치? 그것만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워져. 근데 보세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하죠? 2등분하죠.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좌표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A점을 4,5라고 하고 위치 신경 쓰지 마 우선. B를 2,A라고 하고
C를 B,3이라고 하고 D를 7,7이라고 했대. 자,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A점과 B점을 구하고 싶거든. A점과 B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된다. 요건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평행사 변형 성질.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라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럼 어떤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중점 얘기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부러 안 한 거야. 중점은 공식 쓸 필요가 없어. 중점은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이 점과 이 점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중간에 그냥 있는 거지. 중간이라는 건 평균이란 말과 똑같아. 둘 사이의 평균. 그럼 내가 4랑 B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 점을 M이라고 해놓고 구해볼게. 4랑 B의 평균 어떻게 계산해야 돼? 누구랑 대화하죠? B랑 4랑 더해서 나눠주시면 되죠. 반으로. 그쵸? 너네 90점 맞고 80점 맞았을 때 평균 구하면 90이랑 80 더해서 2 나누잖아. 시험점 똑같은 거야. 지금 4랑 B랑 평균 냈고 중점이라는 소리야 그게. 두 번째 3이랑 5랑 더해서 평균 내. 4지? 점의 위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중간에 있는 점은. 중점 구하는 건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네 둘의 평균이 요 M이지만 얘네 둘의 중점도 얘지. 맞아? 그럼 얘를 이 둘로 표현해 볼게. 7이랑 2랑 더하면 9. 그럼 얘는 2분의 9란 소리네, 평균이. X의 평균이. Y의 평균은 A랑 7이랑 더해서 2로 나누란 소리네. 그럼 니네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다 이 소리야. 됐어? 이 소리라고. 끝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돼? B가 몇이어야 돼? 5. A는 몇이어야 돼? 1. 이렇게. 2분의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A가 1.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야. 이거를 길이로 끌고 가면 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좌표 평면에서 등장했을 때 처음에 떠올려야 될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평행사 변형의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는 거고 마름모도 평행사 변형, 직사각형도 평행사 변형, 정사각형도 평행사 변형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준으로 3-2번을 똑같이 해보세요. 지금 시간 줄 테니까 3-2번을 해보세요. 같은 문제입니다. 평행사 변형과 마름모의 차이고 마름모도 어차피 평행사 변형이다. 좌표 신경 쓰지 말고 그림 그려도 괜찮아. 그림까진 그려줄 테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 안 되는데 이상하게 와야 돼. 지금 너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의 끝이 여기야 지금. 방금 내가 알려줬던. 여기까지는 했어? 안 했어? 3-2 하고 있는데 우리? 잘 봐. 봐봐. 뭐야? 잘 봐.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고 니네 둘의 중점이 여긴 건 내가 식으로 썼어. 근데 얘네 둘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지금 상황이 안 만들어지지. 오케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얘보다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한 놈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본, 얘가 조금 응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식을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마름모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내변의 길이가 다 어때요? 같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길이를 구하는 걸 설명하려고 이 문제를 한 건 유형 2번 앞장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니까. 잘 보세요. 길이만 볼 거야, 길이만. 내가 지금 3,5부터 7,3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생각해봐. 5에서 3 빼면 이 길이 몇이니? 2. 3. 여기가 x좌표가 3인 상태고 여기가 x좌표가 7인 상태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야? 5지. 맞아? 그러면 이 길이 몇이야? 4, 25, 29, 루트 29. 피타고라스 정리. 오케이? 됐어? 루트 29지. 돼, 안 돼? 안 됐어? 뭐가 이상해? 잠깐만. 4인가요? 길이가? 그쵸. 미안해요. 길이가 4예요. 미안해요. 자, 3부터 7까지 길이 4. 그러면 얘 2, 길이. 4 더하기 16 하면 20.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나오겠지? 여기에. 그리고 그러면 이 길이가 어차피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그냥 이 길이를 구해내겠습니다. 또는 이 길이를 구하셔도 돼요. 해볼게요. 얘로 구합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길이는 A에서 3을 뺀 놈이야. X좌표니까. 그치? X좌표 A고 X좌표 3이야. 뺀 놈. 그리고 이 길이는 1에서 5를 뺀 놈이야. 자, 부호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길이는 다 봐봐. 마이너스 4라 그래도 길이는 몇이야? 4. 오케이? 이렇게 될 거야. 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럼 내가 요 길이를 계산을 하고 싶어.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돼. 16 더하기 a-3의 제곱을 제곱 더하기 제곱을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16이라는 놈과 2 루트 5가 같아야 됩니다. 길이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마름모는. 그래서 루트 20이 될 거고요. 그럼 네가 몇이라는 소리야? 4라는 소리지. 됐어? 됐지? 그러면 a-3의 전체 제곱이 4라고 하는 건 이 정규한 바보야. 그치? 3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중3 과정에서. 3학년 때는 아니지. 아직 3학년이 아니니까. 제곱이 4가 나온대? 그럼 a-3이 몇이라는 소리야?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5이거나 a는 1인 상황이 되는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오케이? 지금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알겠어요? 어떤 색으로 풀어내는지? 이게 지금 유형이 2개를 연속으로 했어요. 이 2개가 그나마 내외분에선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평행사변형을 기준으로 그냥 바로 중점좌표 구해서 식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중점좌표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중점좌표를 구했는데 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 길이까지 끌고 가시면 돼. 자, 그럼 요것만 마무리하고 안 지울 테니까 잠깐 마무리할 때까지만 들어. 적지 말고. 잠깐만 들어, 잠깐만. 마무리만 할게. 그럼 A의 가능성이 있는 게 1 또는 5야. 그럼 A가 1일 때는 B는 몇이어야 돼? A가 1이라면 B는 여기다 집어넣고 푸는 거지. 그럼 여기가 2분의 8이니까 얘도 2분의 8 나와야 되는 거냐? 같아야지. 그럼 B가 5여야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답인 거고. A가 5야. A가 5였다면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12일 테니까 얘도 12 나오려면 B가 9여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처음 배웠을 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자 문제가 풀이 방법만 머릿속에 좀 적용이 돼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 익숙해지는 문제다. 익숙해지는 문제. 자, 지금 방금 제가 그냥 거리 그냥 갖다가 제가 그냥 썼는데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만 정리하고 네, 1교시 마무리할게요. 자, 앞장 넘기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돼.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셔도 돼요. 자, 내가 이 점 좌표가 있고요.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내가 지금 선분 AB를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어차피 제가 아까 보여줬죠. 지금 보라색 삼각형, 주황색 삼각형으로 피타 쓴 거.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그러니까 너네가 추가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내가 이 보라색 길이랑 이 보라색 길이, 이 길이랑 이 길이만 나오면 되는 거고 보시면 어차피 그 뭐예요? X좌표의 차가 이 길이에요. X좌표끼리 뺀다. 그치? 얘는 Y좌표끼리 뺀다. 이 뜻이지. 물론 정확하게 쓸 거면 절대값이 필요해. 거리니까.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데 자,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저거를 안 쓰고 그냥 한 이유가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내가 볼게. 거리를 D라고 많이 놓는데 D는 D의 제곱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X좌표를 빼서 제곱하시고 Y좌표를 빼서 제곱하시고 더하고 루트 씌워준 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한 거죠. 그쵸? 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외우지는 않아도 된다 이거지. 간단하게 7번 7페이지 와봐. 7페이지 와봐봐. 2-1번 볼게요. 2-1번.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A점 좌표가 1,0이고 B점 좌표가 3,4래요. 아, 그러면 A점 좌표가 1,0이고 B점 좌표가 3,4. 근데 C랑의 거리를 구해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대. 그치? 맞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대. 그럼 그 식을 우리가 거리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선분 AC부터 써볼까? AC는 어떻게 한다고? 입으로 안 낼 거면 머릿속으로라도 계속 식을 따라와야 돼. 이 받아쓰기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얘들아. 자, 루트에 거리 뭐라 그랬지? X좌표의 차이만큼 X좌표에 빼서 제곱. Y좌표 빼서 제곱. 맞아? 이렇게. 괜찮아? 또 BC는 루트에 X좌표 빼서 제곱 Y좌표 빼서 제곱. 그치? 이거 방정식 푸는 거다.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다 풀겠습니다. 그럼 루트 떼고 안에끼리 똑같다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25는 x-3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2차 방정식처럼 생긴 1차 방정식을 풀라는 겁니다. x제곱 x제곱 날라갈 거예요. 그쵸? x제곱 x제곱 양변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1이랑 25 더하니까 26 나올 거고 x제곱은 날라갔고 마이너스 6x 나올 거고 9랑 1이랑 나오니까 10 나올 거야. 그러면 4x는 마이너스 16이니까 x가 마이너스 4군요.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된다고. 그치? 지금 어차피 이거 적용할 수 있니 없니의 이런 문제라고 어차피 문제에 따라서. 근데 이 공식이라고 내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해봤자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수식으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외우는 거에 막 목맬 필요는 없다.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 지금 유제 2-2랑 2-3번 제가 다 보여줄 겁니다. 2-2번, 2-3번 제가 다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의 메인 숙제는 사실 그린일 거예요. 알구전 문제는 거의 다 제가 수업 때 다룰 거고 그린 위주로 숙제가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2번 유형 마무리하고 네, 4번, 5번 네, 마무리되면서 오늘 평면접표 다 끝낼 겁니다. 쳐!